짠! 내가 비교 좀 해볼게. 이게 내가 예전에 한참 쪘을 때 입었던 청바지. 봐봐. 이야. 한경민 씨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나, 그러니까 몇 인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만큼의 차이나. 저는 5cm 차이 나는데 완전? 5cm는 아니야, 10cm지.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한경민이라고 하고요. 키는 156cm고요. 몸무게는 현재 67입니다. 지금 한 12kg, 11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름은 한경아고요. 그리고 키는 156에 몸무게는 지금 정확하게 안 재봐서 모르는데 한 50, 49, 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매처럼 보이는 두 사람. 그녀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엔 똑같았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비슷해 보였죠. 하지만 30대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 40대엔 전혀 다른 체형이 됐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체중 차이가 클 확률은 1% 미만.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녀들은 요가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업 올라가세요. 동생은 슥 요가 및 올라갔죠. 필라테스 자, 강사로, 이 상태를 유지해서 언닌 상담실장으로 일합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이 같은 도시락을 먹습니다. 언제 같이 가요, 효정쌤? 동생은 육식 위주의 식사를, 언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비비니까 간이 많네. 식성이 다른 쌍둥이 자매. 비비니까 훨씬 맛있다. 고기 위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기하고 중간에 뭐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 간식으로 조금 먹고요. 저희 언니는 정말 탄수화물을 조금 안 먹으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탄수화물 중독이었어요. 왜?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요. 진짜 한 30년, 40년 동안 먹어왔던 건데 그래서 물론 체중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좋아하는 음식도 먹는 양도 다릅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사람의 체형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 류재경, 류재현 씨. 두 사람의 체형은 똑같습니다.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거야. 이게 재현이. 평소에 식성까지 똑같은 두 사람은 평생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보통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깻잎 장아찌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밥에 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저희 둘은 간식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뭐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보통 먹는 편이라서 집에서는 공통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식단과 체형이 같은 쌍둥이와 다른 쌍둥이. 장내 이상물 검사하는 게 힘들거든요. 음식은 그들의 비만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두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분변 검사를 진행.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확인해 봅니다.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체형이 다르다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제놈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살찌는 형질로 변할 수도 있고 살이 안 찌는 형질로 바꿀 수도 있고요. What you eat and how much you eat is in large part not a function of willpower or even your preferences. It has to do with the organisms that live in your gut and what they want to eat.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체중 설정값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실험 결과
체형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의 분변을 쥐에 이식했을 때 비만 체형의 쌍둥이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살이 찌고 마른 체형의 쌍둥이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체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레퍼런스에 검사 결과 분석이 끝났습니다. 쌍둥이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현재 그 쌍둥이 분석 결과 이제 남자 쌍둥이는 유사도가 90%가 나왔고 여자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사도가 1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체형이 같은 남자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사도는 90%. 서로 다른 여자 쌍둥이 유사도는 10%. 여자 쌍둥이의 경우 똥보균이라 불리는 유해균과 마른 체형을 유지시키는 유익균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해균과 유익균, 마이크로바이옴만으로 체형까지 추론합니다. 한경화 분이 좀 더 마른 체형이 아닐까 생각되고 이제 한경민 같은 분이 이제 비만인 체형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과 비만 유전자. 이 복잡한 상관관계의 진실은 뭘까? 체형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식단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이제 순두부나 아니면은 뭐 송이버섯 해가지고 팽이버섯 뭐 이런 거 사고 이따가 계란 해서 계란말이 이런 것도 한번 시도는 안 해봤는데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동생 류재경 씨는 일반식을 선택했습니다. 형 류재현 씨는 가공식품을 선택했죠. 피자부터 라면까지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잔뜩 구매합니다. 다 먹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3주간 식단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 각자 선택한 음식들을 풀어놓습니다. 저는 3주 동안 가공 음식을 제한된 칼로리, 2000칼로리 내에 먹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가공식 없이 일반식을 2000칼로리 내에서 3주 동안 먹어보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음식을 먹게 된 두 사람. 돈가스 진짜 좋아해요. 하루 2000칼로리. 두 사람은 평소 섭취량보다 적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가공 음식으로 2000칼로리 1일차 진행해 왔는데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가공식으로 매일 2000칼로리를 섭취한 형 류재현 씨. 살찔 것 같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그것들 양을 줄인 상태로 먹고 있다 보니까 몸무게 유지뿐만 아니라 좀 몸무게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좀 나름 신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짝 배고파서 좀 빨리 잠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식으로 매일 2000칼로리를 섭취한 동생 류재경 씨. 확실히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이제 배고프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고 점점 이제 위가 좀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쌍둥이들의 분변을 다시 채취해 분석합니다. 90%의 유사도를 보였던 그들의 장내 미생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식단 전후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류재현 분과 류재경 분의 그 변화되는 이 방향성이 정반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식단을 한 류재경 씨는 유익균이 증가. 가공 식단을 한 류재현 씨는 똥보균이라 불리는 유해균이 증가했습니다. 식단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켜 체중 설정값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식단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몸에 좋지 않는 어떤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체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3주가 아니라 뭐 6주나 몇 달을 진행을 했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확실히 고착이 되었을 거고 또 체형 변화도 이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검사 받으러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 검사를 할 거고요. 비만 유전자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식단과 운동을 비만 유전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처치를 하려고 왔고요. 그 프로그램에 저도 직접 참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사례자들과 유지 사례자를 대상으로 비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 유전자 분석 결과에 맞춰 식단과 운동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영 씨의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을 적게 먹었을 때 체중이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는 몸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운동을 좀 중강도로 꾸준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중 조절이 좀 쉬운 것으로 나왔고요. 요요 현상이 잘 일어나는 유전자가 발견. 지방 줄이기 식단에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감량과 유지에 효과적이랍니다. 평소에 먹던 거랑 좀 반대였어요. 저는 탄수화물 되게 많이 줄이고 약간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힘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탄수화물이나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줄일 필요는 없고 이제 지방을 제한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었던 거라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김용철 교수는 지방 분해가 잘 되는 유전자가 발견. 근력 운동으로 감량 체중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박형재의 경우 살이 잘 찌고 요요 현상이 잘 생기는 유전자가 발견. 2000칼로리 이하 식단과 유산소 운동이 처방됐습니다. 일단 저는 좀 국물 요리를 많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김치 같은 것도 많이 좋아했는데 확실히 그런 거를 많이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박형재는 자신들만의 식단을 유지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싶답니다. 이번에 뭐 건강 때문이라도 살을 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박민규 씨의 몸무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10 한 중후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 많이 빠졌네요. 좀 있으면 두 자릿수에 이제 진입할 것 같아서 형으로서 좀 많이 뿌듯하네요. 이제 저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유전자, 같은 처방을 받은 박민석, 박민규 형제. 형제는 자신들만의 맞춤형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영 씨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3kg를 감량했습니다. 평소 저탄고지를 하던 보영 씨는 지방 줄이기 식단을 처방받았습니다. 운동보다 식단에 집중한 보영 씨. 예상했던 것보다 잘 맞아 이제야 자신만의 식단을 찾은 것 같답니다. 목표 체중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저는 60kg 그렇게 초반대까지 빼본 적은 있어도 거기서 유지를 해본 적이 잘 없어서 60kg에서 65kg 사이 정도까지 빼서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요. 배부른 다이어트를 했던 김용철 교수.
자신만의 식단으로 30kg를 감량했습니다. 그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요요 현상이 잘 일어나는 유전자형으로 중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이 체중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평생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용칠이 형이라 부르거든요. 용칠이 형, 절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항상 용철이로 살고 평생 용철이의 몸을 유지하면서 이제 용칠이 형은 그리워하겠지만 떠나보내줄게요. 안녕. 나만의 식단, 작지만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유전자 속에 평생 유지 가능한 맞춤형 다이어트 방법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Is there a perfect way to lose weight and keep it off? And the answer is no. There probably is an ideal way or a few ideal ways for each of us to lose weight. We just have to find it.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평소의 식습관이나 자기의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꾸준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다이어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거를 잘 찾아서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특정한 다이어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게 최고야 라고 할 만한 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2월 오케이, 고! 자, 하나, 쑥, 호흡, 후, 4개. 경력 17년차 트레이너 눕혀서 이렇게 당겨볼 거예요. 장상균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바깥쪽이만. 당시 그는 늘어난 체중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치로는 고도비만. 다이어트 하면 그래도 100kg 정도까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가 제가 이제 뭐 봤을 때 딱 보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몸매고, 몸매 관리 유지도 어렵지 않게 했었던 체중 같아서 그 체중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감량 후 체중 100kg. 상균 씨는 표준 체중이 아닌 비만 체중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표준 체중, 뭐 표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몸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기의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러기 위한 노력을 식단의 관리를 이제 뭐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패턴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균 씨의 20kg 감량이 시작됩니다. 장상균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체중 감량을 시작한 지 6개월. 그의 체중은 어떻게 됐을까? 99.7kg, 2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자신만의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 서서히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체중이 됐죠. 처음부터도 한 100kg 정도 선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지금 최근 좀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이 정도 유지한 거는 저는 잘 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뭐 음식 들어있는 이런데 보관함 열 때, 과자 같은 거 열 때 일부러 보게 하려고, 보이세요? 예전에 저 살찐 모습 보이시죠? 제가 예전 몸무게 114kg를 한 몇십 년을 유지를 했어요. 114kg. 오랜 기간 초고도 비만으로 살았던 은정수 씨. 1년 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때 이게 식스인가 세븐엑스라지? 네. 24kg를 감량. 이제 고지가 보인답니다. 신체 지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이제 골격이 이제 워낙 뼈가 두껍다 보니까 골격이나 이런 면에서 85kg 정도가 적정하다. 그의 목표 체중은 무려 85kg.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서서히 내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그. 살을 뺀 김에
마트 패션만 가지고 2X라지 전문 모델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남다른 체중 감량 목표를 가진 그의 꿈은 빅사이즈 모델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목표 체중 85kg가 됐습니다. 은정수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질환 유무를 확인하고 체지방과 근육량을 측정합니다.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상. 지금 비만 지수 27은 좋은 체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감량하려는 노력은 안 하셔도 되고, 내 몸이 20년 동안 114kg를 기억했던 몸을 86이 기억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4년 이상 지금 생활 패턴에서 그냥 지금 하시는 식이와 운동요법을 더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김새가 다르듯 식단도 적정 체중도 모두 다릅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내 몸속 유전자, 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한 모델을 만나러 가봅니다. 내 몸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박이슬 씨. 직접 만든 특별한 마네킹과 함께 패션쇼를 준비합니다. 저는 바디 포지티브 컨텐츠 제작자 지도라고 합니다. 그녀는 내추럴 모델입니다. 빅사이즈 모델과 달리 한국인 평균 체형이죠. 165cm에 62kg입니다. 늘 항상 미래를 떠올리면은 날씬하고 마르고 예쁜 내가 무언가 커리어 우먼이 되거나 어딘가에 나가서 뭔가 상을 받거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거나 그런 것들만 계속 떠올렸었어요. 통통했던 그녀 역시 마르고 싶었습니다. 목표 체중은 49kg.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요 현상이 반복됐고 그녀는 점점 지쳐갔답니다. 이건 진짜 끝도 없는 마라톤이었구나. 앞으로 미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유행하는 성형도 계속 바뀌는데 내가 살 뺐다고 해서 그럼 다른 걸 또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진짜 끝도 없는 뭔가 내가 허상을 쫓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네킹은 이제 저희가 한국인 평균 체형 마네킹이에요. 저랑 다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많이. 이 친구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의미로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바디 포지티브 운동. 기존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적어도 내 몸을 미워하지 말자, 혐오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사랑까진 못 가도 일단 받아들이려고 마주보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바디 포지티브일 수 있겠다. 나를, 내 몸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행복합니다. 축복 유전자였던 비만 유전자 속 진실. 내 몸에 맞는 식단, 나만의 적정 체중. 그것이 바로 내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건강하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0.5%의 비법인 거죠. 다이어트 혁명을 위한 새로운 선택. 0.5%의 허상을 쫓을 것인가? 진짜 나를 위한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쓸 것인가?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